안녕하세요.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LR 2021에 발표된 Individual Pair Gradient Boosting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어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언페어합니다. 그 이유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습 데이터에는 학습을 시킬 때 원하지 않았던 편향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ML 베이스드의 이력서 스크리닝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여자가 테크니컬 포지션에 지원하였을 경우에 이력서가 스크리닝 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 데이터로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의 정보를 사용하였는데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는 학습 데이터에서 능력적인 부분보다도 성별적인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어니스가 머신러닝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페어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페어니스와 인디비듀얼리 페어니스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디비듀얼리 페어니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룹 페어니스는 그룹 간의 공정성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서 절반이 상위 고가를 받았다면 B라는 부서에서도 절반을 상위 고가를 주는 이러한 것을 그룹 페어니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디비듀얼 페어니스는 각 개인별로 페어니스를 측정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인디비듀얼리 페어니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팅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위크 러너를 수차적으로 학습하면서 잘못 예측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 나가면서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학습 방식입니다. 부스팅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아다부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는데 그라디언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의 업데이트 방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처음 이터레이션에서 분류를 하고 오분류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가중치를 더 주어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다시 또 분류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또 잘못 분류된 파란색 네모에 가중치를 두어서 다시 학습을 해서 이 세 트리를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세틱 데이터는 대출이 승인난 것과 거절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빨간 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된 것이고 파란 점은 대출이 승인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축은 비백인,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거주자들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0에 가로축에서 0인 부분은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이 반반씩 있는 것이고 2로 갈수록 또는 마이너스 2로 갈수록 그 인종이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백인이 많거나 아니면 백인이 아닌 사람이 많거나 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Non-Protected Direction, 예를 들면은 신용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6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높은 것이고 마이너스 6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는 이 각각의 점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대출에 대한 probability를 0에서 1 사이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짙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대출이 거절날 확률이 높은 것이고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대출이 승인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매우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티컬 액시스는 신용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신용도면은 그 대출이 승인날 확률이 같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백인하고 백인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좀 더 높은 신용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인이 많은 지역에 살거나 혹은 백인이 아닌 사람이 많은 지역에 사니까 뭔가 인종적으로 단일한 쪽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낮은 신용도를 가져도 대출이 승인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의 확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종 구성이 대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언페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의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페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비백인의 그 같은 지역의 인종의 구성 비율이었습니다. 즉 0에 가까울수록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고 2나 마이너스일수록 백인이 많거나 아니면 백인이 아닌 사람이 많거나 특정한 한 인종이 몰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를 나타냈었는데 지금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게 표시되었고 짙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이 승인날 확률이 높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종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사람의 신용도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ML 알고리즘에서 페어니스라는 것은 비슷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비슷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이 하살표로 표현된 것은 트랜스포트 맵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페어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이미 선행되어 있던 연구들을 따릅니다. 따라서 트랜스 코스트 펑션은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 트랜스포트 코스트 펑션에서 dx는 페어 매트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x1과 x2가 페어 매트릭 상에서 이제 비슷하고 y1과 y2가 같으면 트랜스포트 코스트 펑션의 값은 작습니다. 다른 말로 두 개의 다른 이그젠플이 비슷한 두 개의 이그젠플이 같은 아웃풋을 낸다면 코스트 펑션의 값은 작게 나올 것입니다. 옵티멀 트랜스포트 디스턴스인 바설스테인 디스턴스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즉 바설스테인 거리가 작으면 이 ML 모델이 페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디비주얼리 페어한 ML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내추럴 로스 펑션은 어드버시리얼 코스트 펑션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고 여기서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바설스테인 디스턴스로 그러니까 P1과 P2 사이의 바설스테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P 같은 경우에는 empirical distribution based on training 데이터가 되어 있고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perturbation 버짓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필기체 L로 표기된 스무스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ML
ML 모델 F가 스무스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을 걸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선 주어진 데이터 D를 가지고 Augmented Support Set인 D0를 정의합니다. 이 D0는 Y와 1-Y의 셋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Optimal Transport Distance를 Restrict Transport Distance로 사용합니다. 이 Restrict Transport Distance는 주어진 데이터 D가 아니라 앞서 정의한 D0의 supported 된 distance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리니어 프로그램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의 밸류도 앞에서 y에 대한 로스 밸류가 있었으면 이렇게 제한을 걸면서 1-y에 대한 로스 밸류도 생기면서 논스무스한 ML 모델 F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주요한 키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LP 문제로 문제를 푸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게르만 크레딧 데이터셋이라는 공개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나이와 그리고 이제 신용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일한 연수, 근속 연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베이스라인 뉴럴 넷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UDRO 방법이 정확도도 더 높고 인디비듀얼한 페어니스의 정도를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콘스 점수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지 갭 또한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베이스라인 뉴럴 넷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어크리시는 유지하면서 좀 더 페어니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역시 ICLR 2021에서 발표된 VCNet and Functional Targeted Regularization for Learning Causal Effects of Continuous Treatment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트먼트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병원 재입원율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재입원은 퇴원한 환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널스 스태핑이 병원 재입원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원 재입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널스 스태핑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위치라던가 병원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일수록 좀 더 숙련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만약에 병원의 크기가 작다면 보다 낮은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적인 요인이 재입원율이랑 이제 간호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채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위치를 실험을 위해서 바꾸거나 혹은 간호사의 시간 등을 실험을 위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결과로서 관측된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관측된 결과에는 입원 일수가 높거나 낮은 것이 간호 시간이 작거나 많거나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 잠재된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원율이 낮다는 것은
그 간호사의 숙련도가 더 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인과관계를 고려하면서 추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트리트먼트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브리지 도즈 리스폰스 펑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RF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레벨 T를 그러니까 레벨 T만큼의 트리트먼트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관측될 것으로 예측되는 Y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트리트먼트 레벨 T와 공병량 벡터 X가 주어졌을 때에 Y를 예측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 이 T와 X를 주어지고 Y를 구하는 문제는 뉴럴넷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트리트먼트 레벨 T와 공병량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아웃컴을 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뉴럴넷을 사용을 했는데 이 뉴럴넷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 레벨 T가 하이 디멘저널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DRLab 같은 경우에는 T를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앞서 있었던 ADRF로 표현된 함수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T가 손실되기 때문에 T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블럭 단위로 쪼개서 뉴럴넷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된 결과가 컨티뉴스하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DRF로 표현되는 예측값들이 지금 DRLab 같은 경우에는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끊어지는 것이 트리트먼트 레벨 T가 손실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블럭 단위로 끊어가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블럭과 블럭 사이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블럭 단위로 끊어서 예측을 하면서 생기는 불역순성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레벨 T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베어링 코이피센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VCNet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VCNe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리트먼트 레벨 T와 공병량 벡터 X를 인풋으로 받아서 Y를 출력하는 뉴럴넷이 고정된 세타 값을 사용을 했었는데 대신에 트리트먼트 레벨 T에 따라서 변하는 세타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레벨 T에 따라서 변하는 세타 값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로우는 스프라임 베이시스를 그 다음에 A는 코이피션트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VCNet에서는 트리트먼트 레벨 T의 손실 문제를 세타 오브 T를 사용하면서 해결을 하고 또한 DR넷에서 블럭 단위로 끊어서 예측을 하면서 생겼던 디스컨티뉴어스한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DR넷 같은 경우에는 블럭 단위로 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블럭 사이마다 예측이 단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VCNet 같은 경우에는 예측의 단절 없이 컨티뉴어스하게 예측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래곤넷이나 DR넷 같은 다른 뉴럴넷 베이스드의 트리트먼트 에스티메이션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VCNet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